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부트스트랩 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자체가 워낙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동영상 안에서 설명드리기엔 좀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다 정도만 알고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가 되면 부트스트랩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사이트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트스트랩 소스는 getbootstrap.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정식으로 버전 4.0으로 업그레이드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계속 베타판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정식 버전 4.0이 출시가 됐고 그러면서 약간 기존의 3.0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트스트랩 소스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파일의 소스를 열어보시면 부트스트랩 4.00 이 버전에 맞춰갖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4.00 안에 사이트에 여기 디스트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그 폴더 안에 CSS와 JS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폴더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폴더 안에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부트스트랩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본 문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코드와 이미지를 다루는 법, 다음 여기에 뭐 배지나 버튼 만드는 법, 드롭다운 메뉴 만드는 법,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했던 CSS 파일과 JS 파일 안에 모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이름들만 알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든다 그랬을 경우에 드롭다운 대쉬 메뉴라는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드롭다운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이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익히시고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서는 여기 Getting Started에 가보면 스타터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워드프레스 죄송합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서입니다. HTML5 문서를 만드는 그 기본에다가 부트스트랩 CSS를 사용하기 위한 링크, 그다음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JS 파일들이에요. 여기는 모두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주소로 CDN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 부분을 여러분이 아까 옮겨 놓은 그 폴더 주소로 바꿔 놓으시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4.0에서는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데요. 레이아웃 부분에 들어가서 그리드를 보면 여기서 제공하는 이 그리드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깥에 컨테이너라고 묶어주고 그리드로 나눌 부분을 로우로 묶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세 개의 항목이 있죠. 세 개의 항목을 로우라는 클래스 스타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꼭 로우로 나눠주고 그 안에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씩 나눌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앞에서 버전 3.0을 써보셨던 분들은 알 거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col, 그러니까 클래스명이 .col로 시작을 하고 .col-sm 그러면 작은 화면일 경우, 큰 화면일 경우에는 .colLG 그리고 대쉬, 아주 큰 화면일 경우에는 .col-xl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끝에다가 내가 원하는 칼럼 개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리드 시스템이 보면 보통 12개의 화면을 12개의 칼럼으로 나눠서 쓰잖아요. 이렇게 3개씩 배치하고 싶다면 12개의 칼럼을 3개씩 배치하고 싶다면 한 칼럼당 그러니까 하나당 4개의 칼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col SM4 그러면 작은 화면일 경우 4개를 표현을 하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화면에서는 표시하지 않았다가 PC 화면에서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PC 화면일 경우에만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자,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사이트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스타터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부트스트랩 기본 문서를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 볼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텍스트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모바일일 경우에는 화면을 조금 줄이면 아까 보였던 메일 노티피케이션 이런 부분이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프로젝트 프로텍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 부분도 모바일로 가게 되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어떤 너비 값을 지정해줘서 그 크기 이하일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다음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좌우 우에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내용들은 text.txt라는 txt라는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인덱스 이거는 지금 헤더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자,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다 여기다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트스트랩에 있는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서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소스 코드 상에서 첫 번째 섹션에 infobig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영역에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영역에 div 영역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왼쪽 부분은 12개 칼럼 중에서 5개 칼럼만 차지를 하고 오른쪽 그림 영역을 7개 칼럼을 차지를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MD는 뭐냐면 중간 크기의 영역, 태블릿 이상의 영역이 되었을 때 그 이상일 경우에 5개 칼럼과 7개 칼럼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infobig이라는 부분에다가 cal MD5 이렇게 해주면 5개 영역을 차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클래스가 없으니까 새로 추가를 해볼게요. cal MD7 이렇게 지정을 하면 5개 칼럼과 7개 칼럼 합해서 12개 칼럼이 되죠.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나란히 밑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왼쪽에는 5개 칼럼만큼 오른쪽에는 7개 칼럼만큼 표시되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컨텐츠를 이렇게 두 번째 섹션에서는 7개, 5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과 프로젝트 프로텍션이 있는 부분을 MD 이상의 크기일 때, 태블릿 이상의 크기일 때는 화면에 표시를 하는데 모바일일 경우에 화면에서 감추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소스를 사용을 하냐면 부트스트랩 안에 클래스명 중에 dn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none이거든요. 화면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MD 이상, 태블릿 이상에서는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에 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게 화면이 크기 때문에 보이는데요. F12를 눌러서 작은 화면일 때를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none과 디스플레이 언제부터 블럭으로 표시할지 MD 이상일 경우에 블럭으로 표시하겠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화면 상에 있는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부분과 Sign Up Now라는 부분에 버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트스트랩 안에는 버튼 스타일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요. 클래스를 보시면 일단 btn, 버튼의 줄임말이겠죠. 버튼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프라이머리로 할지 세컨더리로 할지 데인저로 할지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집니다. 이 의미가 붙는 것은 이제 데인저라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버튼이라든지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btn 그리고 하나 띄고 btn 데인저 두 개의 클래스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아까 그 부분을 버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는 클래스 명을 이용을 해서 이런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 있지만 버튼에 어떻게 색상이 들어가지 않게 아웃라인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아웃라인을 앞에 써주시면 돼요. 버튼, 아웃라인, 프라이머리 이렇게 하면 프라이머리 색상을 갖지만 아웃라인, 그러니까 외곽선만 있는 버튼이 되고요. 좀 더 크게 표시하고 싶다면 버튼 LG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SM이라고 하면 기본 값보다 작은 버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버튼 스타일에 대해서는 부트스트랩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더 부분에 있는 업로드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버튼으로 만들려면 div 클래스를 처음에 버튼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btn이라고 해주고 나는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버튼 프라이머리 그리고 버튼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버튼 LG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div로 닫아주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있던 버튼 부분 사인업이라고 된 이 부분에다가 다시 버튼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btn 그리고 빨간색으로 넣고 싶어요. 그럼 네인저 버튼을 크게 하고 싶다면 LG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이 닫는 태그를 사인업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버튼을 추가해 봤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사인업, 이게 now까지 포함되어 있군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닫는 태그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Sign Up Now라는 부분이 버튼으로 큰 버튼이 들어가 있고 화면 상단에 업로드 프로젝트란 부분도 버튼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을 이용을 해서 그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요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매뉴얼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과 버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